자, NPR 뉴스입니다. 감옥 얘기인데, 감옥에 지금 패트릭 디쉬가 되고, 패트릭 디쉬가 뭐냐면, 패트릭,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보면은, 그 무슨 균 같은 거 배양할 때 하는 플라스틱 동그란 그 용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유리같이 생긴 거. 자, 지금 감옥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갇혀서 지금 균을 배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기사를 좀 볼게요. 자, 데니스라는 수감자가 아내한테 편지를 쓴 게 있대요. 이게, 나는 지금 100%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거는 테스트 해보나 마나? 나는 지금 증상이 바이러스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다. 폐질환이 있다 지금 현재. 하지만 이거 나는 지금 검진을 받을 수도 없다. 가장 무서운 건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다. 이게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난 바이러스인 게 분명히 맞는데 난 양성인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절도로 인해 가지고 1년 전에 그리고 또 무면허가 있었대요. 그래서 1년 전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년 6월에 출소 예정이래요. 근데 나 그때까지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다른 감옥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자 21개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거의 27,000명이래요. 자 미국의 수감자 숫자는 거의 세계에서 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인디애나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격리하고 수감자들에게 그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있대요. 근데 이미 걸린 사람들은 계속 전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인디애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감자와 그 수감자 친척들 가족들이 이제 얘기 들은 거는 그 주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랑 또 틀리대요. 모순된다. 그들의 편지나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면회가 많이 금지되어 있대요. 실제로 수감자들은 아무 보호 못 받고 손 소독제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 같은 거 지원받지 못하고요. 이게 말이 틀리네. 수감자가 얘기하는 거랑. 그래서 보면은 일리노이에서 보면은 이거 되게 큰 이슈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우리 풀어달라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자택대기랑은 틀리잖아요. 수감자는 그 대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오하이오의 한 군데에서는 수감자의 73%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73%가 양성이면 나머지도 이제 다 걸린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다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인디애나에서는 공무원들이 이 인터뷰를 절대 못하게 돼 있대요. 얼마나 많은 그 재소자들 양성 받았는지 이거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모른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양성을 받고 있는지.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말이 옳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이 사람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보호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정부나 연방 차원에서 지금 재소자들까지 신경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가족들은 또 애타게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재소자들 중에서는 몸이 약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나왔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My question is, have you seen anything at this point t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And w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is originated from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I can't tell you that. I'm not allowed to tell. 여러분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든 거는 정치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올해 선거에 대해서 이제 또 중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또 이슈가 될 테고 중국에서 또 발끈하겠죠. 물론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어느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한 그 연구소에서 나왔든 아니면 뭐 아니든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발언이든 뭐든 간에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자꾸만 이게 이슈가 되는 거는 물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뭐 동양인을 다 싸잡아서 중국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일부 진짜 일부 어느 나라 가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나.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부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특히 뭐 흑인이나 뭐 동남아 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다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일부 사람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마스크 받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면 어저께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마스크를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우체국 가서 붙였나봐요. 근데 그게 한 달 걸린대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마스크 수량이 24개로 제한이고요. 원래 그 전에 6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6개인가 8개인가. 근데 어젠가 그제부로 이게 24개로 늘어났다고. 일단 한국에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숫자가 늘은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받는 그런 경우에 한 달 정도 생각하면 된대요. 저는 한 달도 이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24개까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뭐 대량으로 가져오는 거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카고 트리뷴에서 나왔네요.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일리노이의 하루 확진자 숫자가 오늘 가장 많이 나왔다. 3,137건. 일리노이는 그래서 미국에서 4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주가 됐어요. 초반이랑 양상이 좀 틀린 게 처음에 이 확진자가 막 나왔을 때 뉴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비등비등 워싱턴이 많았고 이랬거든요. 일리노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2월 말 막 3월 초 이럴 때는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여기 일리노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사는 데라서 이게 더더욱 신경이 자꾸만 쓰여요. 지금 시카고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아무래도 시카고 다음에 쿡카운티인데 제가 살고 있는 이쪽이 쿡카운티. 근데 시카고가 가장 심각하고 근데 시카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남부 쪽이에요. 흑인들 사는데 그쪽에서 정말 많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게 비단 일리노이뿐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전체로 봤을 때 확실히 의료적으로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나오는 거고 굉장히 높은 하루 사망자, 확진자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골고루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못 된다는 얘기는 정말 자명한 사실이고 이거는 미국 사람들 모두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너무 진짜 치부가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뭐 선거나 이런 거에서 이런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약으로 모든 후보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의료 시스템도 얘기할 것이고 이거 바꾸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이거 끝나면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뭐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막 제가 유튜브 하는데 이거 와가지고 이런 얘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이제 전문가를 모셔야 되니까 여기도 전문가들 꽤 많거든요. 근데 데려올 수가 없어요. 부르는 게 실례기 때문에. 진짜 이거 끝나면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브리핑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브리핑하는 게 올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 와중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살균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게 빨리 어떻게든 시장을 오픈한다. 어떻게든 이걸로 정책을 바꾸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들, 그런 주들 그런데 조금씩 압박을 가는 것 같아요. 빨리 오픈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지만 그렇게 주에서 오픈한다고 해도 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반대하는 입장인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상태예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좋아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올해 선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뉴스로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리스크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텍사스 대학교의 전염병 정책 담당 디렉터예요. 조세 페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지사에게 보고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에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레드 레너 이 사람도 전문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주지사한테 최소 10일에서 2주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가 추세가 감소하면 그때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할 때가 아니다. 이거 막아달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오픈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주지사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정치인들에게 안 된다, 오픈하지 말아라. 이런 사례들을 CNN에서 계속 꼬집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팅턴 비치, 그 LA 쿡카운티에 있는 그 비치 있잖아요. 거기도 오픈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시 또 클로징 했대요. 근데 그거에 또 항의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픈해라. 왜 열었다가 또 닫냐. 이래가지고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야외 뭐 비치, 파크, 아니면 워크플레이스, 뭐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감옥이라든지 근데 가장 문제가 저는 이 관리 감독이 한국엔 그런 앱이 있었잖아요. 위치 추적이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막 내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장단컨대 그거 불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안 될 거예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미국에는 그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냐 이걸 해석하는 게 사실 문화마다 좀 틀려요. 국가마다도 틀리고.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좀 약간 패닉이 좀 있었어요. 많이 틀리더라고 확실히. 근데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냐 그걸 정의하는 게 나라마다 틀리고 문화마다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그 범위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주의회 들어가가지고 총까지 들어가서 야 빨리 이거 풀으라고 의원들은 방탄조끼 입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든 간에 지금 마스크 쓰는 것 자체도 내 자유인데 네가 뭔데 내 몸의 자유를 니네가 간섭하냐 월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야 정신 나간 미국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 문화가 사실은 그래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야 이게 문화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 여러 문화가 막 이렇게 얽혀있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점도 많고 그리고 한국처럼 극우, 극좌인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저도 몰랐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큰 재난 이런 게 터졌을 때 과연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전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뭐 어떤 이슈가 있었어도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모두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막 간접적으로 영향이 되거든요. 내 가족, 내 친척 중에 실제로 실업자가 되고 당장 페이먼트를 못하고 막 양성 반응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시카고에도 한국 사람들 아직 한국 사람 사망자는 아직 보고는 안 돼 있는데 의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뭐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근데 쉬쉬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LA에서는 한국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온 것 같던데 한 명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더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죽은 거는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겠지만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망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집계도 안 되고 하지만 양성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뭐 그 중에 뭐 한 명 걸려 있고 몇 명 걸려 있고 뭐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그 미국 전체 사회에 지금 이런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같아요. 숫자가 워낙 점점 커지니까 자 10만 명이다 할 때 야 10만 명이 나왔어 그러다가 지금 100만 명 나오니까 10만 명이 나오는 게 숫자가 무뎌지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인구수가 좀 많이 비슷하지만 거기는 지금 막 사회적 거리를 좀 완화를 해야 되나 그 숫자가 3,000명이 넘어요. 그 숫자가 한국은 그게 최대치가 1,000명이 안 넘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 주별로도 마찬가지고 하루 확진자가 막 뉴욕에서 막 10,000명 가까이 나오고 근데 지금 그게 3,000명, 4,000명 떨어지니까 야 이게 좀 괜찮나 보다. 근데 그 숫자가 둔해지는 거죠. 그 숫자에 대한 인식이 감소는 되는 추세죠. 근데 여전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게 지금 이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생계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오픈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이런 심각성을 알고 일을 다시 복귀하는 거랑 야 이게 좀 괜찮아졌다 일을 하자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말 관리 감독 잘해야 되고 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인력을 분명히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기사를 좀 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